전략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현물시장의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하죠. 연구원이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. 조금은 좀 미지근한 그 모습이 장초반에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번 주도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한 주간의 전망을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에는 글쎄요, 이렇게 특별히 그 지수를 좀 강하게 위쪽으로 밀거나 혹은 또 아래쪽으로 좀 끌어내릴 만한 좀 이슈가 좀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조금 이번 주에는 그 좁은 좀 박스권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위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외환시장에 좀 변동성이 여전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 좀 지수의 그 상단을 좀 제약을 하고 있는 것 같고, 또 하단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동안 좀 워낙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지수 하단을 좀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그 코스피는 그 197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, 코스닥은 이제 720에서 760포인트 정도 밴드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지수의 방향성을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변동성만 키우는 변동성 장세의 모습만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다라는 그 시각이세요. 여전히 실적도 좀 부진하고요. 전반적으로 기업들 하나하나 보더라도 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상당히 좀 망설이게 되는데요. 한 주간의 투자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주실까요? 네,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시장에 좀 방향성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좀 변동성만 높은 그런 좀 시장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방향으로 좀 베팅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. 이번 주에는 좀 계속해서 좀 관망하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매도하시기보다는 그냥 좀 보유하시면서 좀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현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싸다고 해서 좀 저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시장 방향성이 잡히고 나서 좀 저가 분할 매수 나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지난주에 그 중국이 위안화를 세 차례 절하를 시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을 좀 많이 뒤흔들어 놨죠.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좀 소강 국면에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4.6% 정도 절하를 했는데,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인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좀 효용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지금 레벨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단기에 급격하게 인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위안화를 절하를 시키면 중국에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, 그다음에 수입 물가도 높아지고,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은 또 달러 부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비용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이 추가적으로 좀 위안화를 절하시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지난주에 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조금 되돌리는 그런 흐름 나타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7월 FOMC 회의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시 시장의 관심은 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,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통화정책 방향성에 좀 주목이 될 텐데, 이와 관련해서 그 7월 FOMC 회의록에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연준이 그 시계열을 잡아놓고 9월에 인상을 하겠다, 12월에 인상을 하겠다,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경기지표에 연동해서 경기지표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후행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자세한 시점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물가 전망에 대한 판단 등을 좀 고루 종합해서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예측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또 경기 지표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그 미국 주택 지표랑 또 제조업 경기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 그 연준의 어떤 경기의 판단을 좀 지지시켜줄 수 있을지,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좀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오늘도 좀 관망을 유지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? 눈여겨볼 만한 그 섹터가 있을지 오늘 장의 투자 전략 들려주시죠. 네, 계속해서 이제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,
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 어쨌든 어떤 이런 매크로콜에 의한 그 매수보다는 좀 바텀업 분석에 의한 좀 개별 종목의 중심 대응이 좀 유리하십니다. 아무래도 시장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개별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강한 그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좀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고요.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, 그다음에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번 주에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. 자,